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 중에서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들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었어? 하며 놀라실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건강 정보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물 2리터 안 마시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중과 활동량, 그리고 주변 기온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사람과 80kg인 사람이 같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여름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과 겨울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분 필요량도 당연히 다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두통이나 메스꺼움, 심하면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갈증이 날 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상태이고,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필요한 만큼 스스로 신호를 보내니까 그 신호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밤 9시 이후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언제 먹느냐보다 하루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와 얼마나 활동했는지입니다. 즉, 총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사람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는데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는 법칙을 따르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물론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늦은 시간에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화도 더 빠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거든요. 세 번째,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요즘 영양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나 B군은 과다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체내에 축적됩니다. 특히 비타민 어를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이나 두통,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비타민은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먹으면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 노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끊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하지만 지방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지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의 지방,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의 지방은 모두 건강에 이로운 지방입니다. 또한 지방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방을 완전히 배제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며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5번째, 고혈압은 나이 탓이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자주 마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가 권장됩니다. 둘째,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세요. 체중이 1kg만 줄어도 혈압이 1mmHg 정도 낮아집니다. 셋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등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고혈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6번째, 매일 운동해야 건강하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라도 쉬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에는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충분한 휴식 없이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손상이 누적되고 만성 피로와 염증이 생깁니다. 이를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운동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며 면역력이 약해지고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운동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중간 휴식일을 두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했다면 같은 부위는 최소 48시간 쉬어주는 게 좋고, 고강도 운동을 했다면 다음 날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로 활동량을 줄이세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7번째,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나는 운동 안 하니까 단백질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항체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면역세포도 단백질이 없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 머리카락, 손톱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며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또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가 필요한 거죠.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8번째, 두통이 오면 무조건 진통제. 머리가 아프면 일단 진통제부터 찾으시나요? 물론 급할 땐 도움이 되지만 습관적으로 진통제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도 있고, 단순히 수분 부족이나 저혈당,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심지어 눈의 피로 때문에도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면 약물 과용성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계속되고 약을 끊으면 더 심한 두통이 찾아오는 악순환입니다. 두통이 자주 반복된다면 원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지, 수면은 충분한지, 스트레스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면 틈틈이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세요. 만약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오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구토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9번째, 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수면도 많이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9시간 이상 과도하게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며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7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면 개운하지만 10시간을 자도 얕은 잠만 반복되면 피곤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넷째, 자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잠은 양보다 질입니다. 10번째, 60세 넘으면 근육이 안 생긴다? 나이 들면 운동해도 소용없어라고 포기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늘지는 않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령자들도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90대 노인들도 8주간의 근력 운동으로 근력이 17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골다공증도 악화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니라 뼈를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가벼운 맨몸 운동이나 탄력 밴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를 본인의 체력에 맞게 변형해서 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 잘 기억하고 계시죠?
건강은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은 갈증에 맞춰 마시고, 식사는 시간보다 총량을 조절하고, 영양제는 필요할 때만, 좋은 지방은 적절히 섭취하고, 생활 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단백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두통의 원인을 찾고, 잘 자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하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청춘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